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돼지는 체지방률이 16%밖에 안 돼요. 전체 돼지의 체지방률은. 삼겹살은 30에서 40%가 정상이야. 그 정상적인 삼겹살의 지방을 20%대로 맞춰라?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양돈 산업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발상이지. 그러니까 국민을, 농민들한테 갑질을 하라고 그 가이드를 제시한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왜? 우리 농민도 국민인데. 이거 아주 안녕하세요. 저 미트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경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경제학과 겸임교수 맡고 있고요. 식육 정보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육 브랜딩 작업하는 마케터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점점 인문학적인 거, 식육에 대한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30kg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늘었죠. 그러니까 다 하는데 좋아하는데 막상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서 한돈 삼겹살은 거의 정체를 했었고 가격이 워낙 문제가 있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를 이제 돼지고기 소비를 자발적 소비와 비자발적 소비는 나눠요. 자발적 소비는 내가 정육점 가서 삼겹살 주세요. 내가 식당 가서 삼겹살 주세요. 주문할 때 내가 부위를 선택하는 거고 소비자가. 비자발적 소비는 우리가 뭐 단체 급식, 학교 급식, 심지어는 편의점 도시락에서도 있는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그게 앞다리든 뒷다리든 뭐 등심이든 뭐든 내가 부위를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 돼지고기 소비가 늘었다는 건 비자발적 소비 측면에서 는 거예요. 요새 한돈 후식값, 뒷다리 가격도 괜찮아요. 그게 왜? 그런 소비가 느니까. 근데 이제 지금처럼 생산비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리고 기후위기 속에서 곡물값이 올라간다면 더 잘 아시잖아요. 닭고기 1kg 생산하기 위한 곡물의 양과 돼지 1kg 생산한 곡물의 양의 차이에 비하면 점점 가격 격차가 난다면 우리나라 뭐 비자발적 시장에서 메뉴를 만드시는 분, 반찬을 만드시는 분들이 다음 선택은 닭고기로 가겠죠. 그러면 한돈은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위기를 닥치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이미 미국도 일본도 이 선진국들은 전부 다 돼지고기 소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소비가 역전되잖아요. 그걸 우리도 좀 눈여겨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실질적으로 육합 유기 생산체인 돼지 한 마리에서 부위별 가격차, 제일 비싼 것과 제일 싼 것, 그 정육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옛날처럼 얘기한다면 그 플러스 요소가 있어요. 왜? 경제가 어려워지면 비싼 소고기를 못 먹고 싼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근데 지금은 돼지고기가 비싸졌기 때문에, 특히 삼겹살만 비싸졌기 때문에 한돈 삼겹살은 더 외면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문제지. 우리는 왜 삼겹살을 좋아했을까? 그게 이제 내가 삼겹살을 고기를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최근에 하두였고, 그때 이제 이름 얘기해야 되죠. 마칼라미스트 황교익 씨가 뭐 삼겹살을 수출하고 남은 잔여액이다 그러는데, 제가 90년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희 선배격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는 이제 등심 안심만 수출하던 시대인데 태경아 옛날에 삼겹살도 수출했다 그러더라고. 그 말 한마디가 그 황교익 선생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파서 71년도에 일본은 수입 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삼겹살도 풀세트로 수출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을 좋아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갸우뚱했고 제 책 2권에서도 확실한 답을 못 찾았어. 근데 지금 저는 사실은 삼겹살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지금 이제 2024년 10월 시점에서는 확실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다시 쓰려고 그래. 우리 조상들이 좋아했던 재래돼지는 육미가 좋았다. 조선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건 지방이 없이 담백한 돼지였어. 재래돼지 그 40kg짜리는. 근데 일제가 그 라드 타입의 돼지 버크셔를 가져다가 재래돼지랑 교잡을 시키면서 돼지고기는 대단히 크리미해진 거지. 지방향이 강하고 육향이 강하고 이런 고기를 우리는 먹어왔는데 그 역사가 19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는 버크셔와 버크셔의 교잡종들을 농가에서 많이 키웠고 그걸 먹었다. 75년 이후에 랜드레이스가 들어오면서 버크셔가 확 줄지 삼원 교잡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 그 이전 70년대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양돈의 주축, 농장에서 하는 그 소위 부업농이었잖아요. 그 전업도 아니고 그 부업농일 때는 버크셔 계열이 컸던 거야. 그건 뭐야? 육향이 진한 고기에 대한 그 애정이 많았던 거지. 그리고 익숙해졌던 거야. 왜?
1920년대부터 1970년 적어도 50년 동안은 주구장창 그것만 먹었으니까. 근데 80년대 들어서 공장식 삼원교자 하얀 돼지들이 보급이 되는 이 돼지는 싱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맛있는 부위, 지방이 많은 부위, 또 문화적으로 빨리빨리하고 그 소위 직화구이, 마이야르 반응이 잘 나오는 걸 먹으니까 이게 삼겹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또 소주랑 잘 맞고 이게 이제 삼겹살이 빼먹게 된 거지. 돼지는 체지방률이 16%밖에 안 돼요. 전체 돼지의 체지방률은. 삼겹살은 30에서 40%가 정상이야. 그 정상적인 삼겹살의 지방을 20%대로 맞춰라? 이거 뭐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여관 주인이 나그네를 잡아다가 뭐 침대에다 앉혀갖고 키가 작으면 땡기어서 죽이고 키가 크면 잘라서 죽이고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양돈 산업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발상이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대형마트에 바이어스 가이드, 그러니까 품질 가이드를 갖다 땡겨온 거야. 그러면 대형마트라는 건 아직도 갑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갑질을 하라고 그 가이드를 제시한 거야. 말이 돼? 이거 멍청한 짓도 이런 멍청한 짓이 없지. 그러니까 가이드북이 있어. 마트 입장에서 그건 뭐야? 소비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아주 깐깐해. 그건 의린 공급자 갑을 관계잖아. 공급자들한테 너희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뭐야? 지금 이거를 국민들한테 제시한 건 뭐야? 국민이 모두 우리 농민에 대해서 갑이 되라는 소리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우리 농민도 국민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 뭐 자기들이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얘기도 없어요. 얼렁뚱땅 넘어가.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은 가끔 크레인 걸면 그걸로 걸어. 근데 그거는 18%, 20%야. 삼겹살 그거는 이상육이야. 그거는 맛없는 삼겹살이야. 맛없는 삼겹살을 먹으라고 강조해? 수입육은 18% 나와. 수입육 먹는 게 낫지. 아니 나는 내가 농림부 공무원 보고 이렇게 얘기해도 뭐 나를 자르겠어? 내가 뭐 잘릴 일이, 물론 대학교 겸임교수는 못할 수 있어. 그거 위에는 난 타이틀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는 왜? 지금 농민들은 얘기를 못해. 왜? 다 중소기업자가 돼가지고 세무조사 나오고 환경규제 나오고 그러면 다 걸려. 그러니까 누구 다 머리띠 메고 앞장서서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농민의 편에 서서. 나밖에 없어. 그래 내가 기스날까봐 또 나를 또 경계해요, 사람들. 신발 산업, 그리고 이제 봉제 의류 산업이 70년대, 80년대 세계 최고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신발을 국내에서 만드는 건 거의 없고 다 동남아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서 만들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 인건비 상승과 주변 여건이 안 좋아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양돈 산업에도 상당히 많은 여건 변화가 있으니까 사실은 오늘 저도 이 인터뷰 오케이 한 거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흔히 마케팅에서 BEST라고 그러는데 이제 정책적인 부분,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테크닉 기술적인 문제가 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동안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양돈 산업은 양적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해왔죠. 그 양적 성장에는 질적 성장도 수반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1950년대 15만 6천 두밖에 없던 돼지가 지금 현재 1,100만 두가 넘어가고 생산액적으로 쌀을 능가할 만큼의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고기가 남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2019년, 20년 시즌에부터 고기가 남기 시작을 했고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우리한테 데미지로 작용을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삼겹살까지도 뭐 비계 삼겹 뭐 이래갖고 되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 이미지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산업 측면에서 보자. 기존에는 양을 성장시키는 것이 이 산업의 목표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소고기 귀하고 생산 회전력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많이 낳고 짧은 그 돼지고기로 대체제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돼지고기가 대체제도 아니고 수입하는 값싼 돼지고기들과 경쟁을 하겠다면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 퀄리티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건 뭐 저보다도 어차피 이걸 나한테 묻는 건 좀 그런데 그 1997년, 8년 이럴 때 이제 일본 바이어들이 오고 냉장육을 수입해 가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맞춰 나갈 때 돼지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품종 면에서 제일 좋았고 양돈 생산자 농민들도 상당히 젊고 의욕에 넘쳤던 분들이 돼서
뭐랄까 그 당시에 돼지가 가장 좋았고 그 뒤로는 돈은 많이 버실지 몰라도 뭐 그리고 구제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자 문제 이런 것들에서 품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농축개발대학원이니까 이제 실무를 보시는 친구들을 강의를 하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돼지고기 품질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니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수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10,000원을 더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 돼지를 팔 때 우리 농장의 돼지가 제일 좋아도 그거를 10,000원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품질 그 하향 평준화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 과거에 수입육은 얼린 거, 국내산은 냉장육 이렇게 구분해서 냉장육은 좋은 거, 냉동육은 나쁜 거라는 이분법적 규정을 했었는데 그건 90년대 초반의 얘기고 아까 테크닉의 변화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기술적 변화가 해동을 해놓으면 냉장육이냐 냉동육인지 모르게끔까지도 올라와 있어요. 해동과 냉동 기술이. 그러다 보면 잘 키운 수입 돼지가 수입 냉동 돼지가 국내에서 해동을 잘하면 지금 국내산 한돈보다 더 품질이 좋게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일본에서는 캐나다산 하이라이프 포크인가 그런 어떤 테이블 미트 시장을 점거해 들어오는 고품질 돼지로 상당히 양돈 산업이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캐나다에서 일본 오는 거나 한국 오는 거나 거리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날 건데 과연 한국에도 테이블 미트 시장에 그러니까 한돈보다 같은 동질의 품질을 가진 것이 왔을 적에 한돈은 소비자가가 킬로그램당 삼겹살 경우에 뭐 26,000원, 8,000원, 30,000원 하고 수입육은 15,000원 미만이라면 과연 소비자는 어떤 돼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수율은 10%밖에 안 될지 모르는데 경제적 가치는 40%를 차지해요, 삼겹살이. 그러니까 삼겹살의 위기는 곧 한 양돈 산업의 위기야. 그러니까 가격의 격차가 너무 심화가지고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지, 삼겹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애증의 부위가 돼버린 거고 돼지고기가 사람들이 싫어해요가 아니고 국내산 삼겹살이 너무 비싸서 안 먹어요가 되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돼지 한 마리를 다 먹는 여러 가지 요리 삶아 먹고 끓여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할 수 있는 요리법에 적합한 돼지들을 찾아야지. 이제 전 세계가 공장식 축산이 되면서 버크셔라는 품종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버크셔는 뭐 5천두, 만두, 2만두 이렇게 키울 수 없는 규모 돼지야. 근데 뭐 전 세계 다른 나라 덴마크도 아마 평균 사육두 수가 어마어마할 거고 미국도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조그맣게 키우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영국에서도 버크셔 못 키워요. 마쇠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양돈의 규모가 다르잖아. 우리나라는 평균 양돈 규모가 2,000두잖아. 우리가 산업 규모가 그렇게 커졌음에도 양돈 산업의 규모는 평균 2,000두라면 1,000두, 2,000두짜리 농장은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돼지들을 키워서 차별화하는 거죠. 품종 차별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다산모돈을 가져와서 MSY 30두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MSY가 20두가 안 되잖아요. 그건 뭐야? 아주 설비가 좋은 데는 아주 투자를 많이 하고 아주 설비가 되는 그걸 가져다 30두씩 덴마크식, 네덜란드식 축산을 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한국식 축산업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경제성의 차별화, 생산성의 차별화는 못 따라가지만 맛의 차별화로 그래 나는 왜 30만 원, 40만 원 주고 키워서 40만 원, 50만 원 거를 받아서 땡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또 산업이지만 버크셔 돼지 한 마리 100만 원 주고 키워서 200만 원 받으면 이게 돈 더 많이 남잖아. 이건 아주 역발상이에요. 우리 양돈 산업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모자라서 고기가 모자라니까 자급자족하자. 농가 부산물, 뭐 식품 부산물 먹이면 되니까 걱정 없이 양돈을 키우자. 소고기 비싸서 못 먹는다. 없다. 이게 시작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아니지. 맛으로 경쟁하는 것도. 그럼 더 맛있는 돼지. 우리 입맛에 맛있는. 한류 엄청난 붐이 있잖아요. 그 불판에 그래서 지방 함량이 30%짜리 고기를 구워 먹는 없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들이 점점 맛없어지는 이유는 이게 림미트가 돼버리니까 닭고기처럼 지방이 없어지니까 맛이 없어지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떤 돼지를 가져와도 가장 크리미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죠? 이게 아주 역설인데 그 크리미한 돼지들이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세계인들이.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돼지고기의 70%를 햄 소세지로 먹어요. 그러니까 살코기, 림미트가 많이 생산되고 거기에다가 지방을 때려 넣고 물을 때려 넣어서 가공육을 먹는다. 그러니까 맛이 부족하면 향신료에서 맛을 만드니까 고기, 그 생고기 자체의 맛은 품종 개량에 전혀 고려 상황이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 돼지고기의 80%를 생고기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중요해. 근데 그 맛을
생각해서 한국청 대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국돈 난충막돈이 처음이야. 그죠? 일본은 이미 YPD라는 걸, 그거 슈퍼 골든포크라는 걸 만든 이유가 일본 애들도 70%를 생고기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YLD보다는 조금 더 고기 맛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걸 만든 거지. 크리미한 맛, 삼겹살. 이거를 우리는 새로운 상품화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얘기했던 뭐 난충막돈, 우리국돈, 뭐 두록, 버크셔, 제주 흑돼지 이런 것들이 되니까 아마 이런 어떤 유색돈, 그리고 세계에서 잘 안 키우는 돼지를 우리가 한 100만 대쯤 키운다면 한 2천만 명 해외 관광객들도 한국에 오면 한국 돼지 너무 맛있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관광 자원이 되고 또 외화벌이도 될 수 있는 거고. 일본도 2000년도에 광우병이 터지고 난 뒤에 국내 와규 수요는 급격히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건 뭐야? 두 가지 갈래. 하나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위한 국내 소비의 확산, 그 다음에 수출이었다고. 근데 사실 그 수출을 하기에는 우리 삼겹살이 워낙 원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와서 체험하게 하는 것들이 맞고, 또 한우는 수출해야 되고, 지산지소라는 건 엄청난 강점이에요. 지산지소라는 건 엄청난 강점이고, 그러니까 한우와 한돈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어마어마한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제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돼지를 키워서 한국청 돼지를 한국에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LA에다 수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 뉴욕에다 수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거기 한국 교민들부터 시작해서 한류 식당들 이런 데 팔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멕시코에서 키운 한류 돼지가 베트남으로 수출될 수도 있잖아. 그런 시장도 봐야지. 한국인이 키운 한국 스타일의 돼지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돼지가 최고의 삼겹살 문화를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땅에서 키운 것만 수출해야 됩니다? 아니잖아. 외국에다가도 K9, 뭐 K2 공장도 외국에다 지어주고 수출하잖아. 똑같은 거지. 만약에 지금 키우고 있는 YLD를 키우고 싶다면 아마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데 가서 한돈 생산 기지화를 만들어서 어차피 40% 이상 수입을 하니까 우리 농민이 키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돼지고기를 수입해 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은 우리 농가들도 자금력도 있고요. 아직도 젊은 그 2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동인도 회사처럼 주식을 모아서 해외에다가 뭐 농장을 사고 거기서 돼지를 가공해서 가져 들어오면서 물가, 그리고 농민이 직접 수입을 하게 된다면 무작위로 마음대로 수입육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수입업자들이. 왜? 가격 조정이 돼. 그런 어떤 가격 견제 역할까지 하면서 그 수급 밸런스를 농민 스스로가 양돈 농가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난 경제적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물론 컨트롤 타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죠. 그러니까 그 생각의 폭을 넓히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습들을 좀 가졌으면 한다는 게 제 이제 새로운 주장이고, 삼성동에 광평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난충막돈을 지급해요. 종로에 예매간이라고 있어요. 우리국돈을 지급해요. 을지로에 숙성도가 들어왔어. 거기는 제주 흑돼지를 취급하잖아요. 이제는